네, 비브로스 고승윤 증인, 네, 앞쪽 그 발언대로 좀 이동해 주세요. 예. 네, 똑딱은 병원 예약 어플리케이션입니다. 2017년 시작해서 급성장했죠. 회원수가 올해 9월 말 1210만 명이나 됩니다. 처음에는 무료였는데 작년 9월부터 유료로 전환을 했습니다. 증인, 네. 많은 병원들이 똑딱 앱으로만 예약을 받고 있어서 결국 환자를 선택적으로 받게 됩니다. 이것은 진료 거부에 해당하는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똑딱 서비스는 의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빠르게 병원에- 간단하게 답해주세요. 환자들의 진료 대기의 불편함을 줄여주는 수단일 뿐입니다. 아, 근데 왜 유료로 전환하셨어요? 작년 이맘때 국감 나와서 말씀드렸었는데요. 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졌고 저희 직원들을 집에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적자 운영 불가피하게 한 때문에 것입니다. 유료화가 불가피됐고 예, 여전히 그렇습니다. 적자입니까? 이제는 직원들 월급 줄 만큼은 됩니다. 자, 장관님. 예. 국민들께서 울며 겨자 먹기로 똑딱 유료 회원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작년 국감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왜 손을 놓고 계십니까? 직무유기 아닙니까? 이게 저희가 이제 관련 부처하고 이제 법적으로 좀 해봤더니 이게 앱으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오프라인으로도 이게 예약이 가능한데 그렇기 때문에 진료 거부에 해당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아니, 지금 네. 그 작년 11월, 12월 네. 보건복지부에서 공문을 보내셨어요. 예, 예. 두 가지 내용으로 해서. 네, 그렇습니다. 예, 하나는 의료법 위반 그 소지가 있다. 그렇게 해당이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처방전 등 뭐 비대면 진료 관련 정보 수집하고 있지 않다 뭐 이렇게 했는데 네. 이거 천만의 말씀이에요. 실제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들어가서 보면은 처방전 추가하라고 이렇게 떠요. 네. 이걸 도대체 지금 누가 이걸 보건의료 정책과 박준영 서기관 작성자 도대체 이게 뭡니까? 현재도 들어가면 처방전 수집 다 하고 있고 그리고 의료법 위반 여부에서 분명하게 진료 거부에 해당된다 공문까지 발송을 2번이나 하셨는데 지금도 지속되고 있으면 이거 고발 조치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의료법에는 이제 전통적인 그 의료기관과 의료인을 대상으로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장관님, 네. 제가 지금 제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보건복지부가 보낸 공문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 고승윤 증인, 네. 똑딱 서비스 특성상 이용자들이 오랫동안 플랫폼에 머무르지 않기 때문에 광고 수익으로 흑자 경영을 하겠다는 건 애초부터 말이 안 되는 계획이다. 이런 평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근데 참 이상합니다. 똑딱 앱은 애초에 수익 창출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들 많이 했어요. 유료 회원 제도, 의료법 위반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 실제로 기업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 똑딱은 복약, 건강검진, 예방접종, 진료 내역 관리, 실손보험 청구 등 수많은 의료정보 수집 확대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의료정보를 왜 이렇게 많이 모으고 계십니까? 저희가 의료 정보를 모으는 게 아니고요. 네. 똑딱 사용자들이 본인의 처방전을 기록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자의적으로 본인들만 볼 수 겁니다. 있다라는 얘기세요? 네. 저는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모으고 있는 이유는 제가 그 해답을 비브로스의 지배구조를 보고 파악을 했습니다. 한번 자료를 봐주시고요. 비브로스는 녹십자 홀딩스의 증손자 회사입니다. 비브로스는 44.3%의 지분을 가진 유비케어의 사실상의 자회사입니다. 유비케어는 의사랑, 헥톤 프로젝트, 유병카드, 유팜, 유비스트, 캠페인 등 의료정보를 관리하는 다수 솔루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유비케어의 모회사는 지스케어, 과거 녹십자 케어입니다. 이 회사는 의료민영화 논란이 있는 보험연계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최종적으로 지스케어는 녹십자 홀딩스가 모회사입니다. 장관, 이런 예.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예,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습니다. 모르셨죠? 예, 지금 지침에는 중개만 하도록 돼 자, 있지. 녹십자 홀딩스는 지스케어, 유비케어, 비브로스 등 여러 의료 서비스 자회사를 통해서
국민의 건강검진, 진료, 처방 내역, 민간 보험, 이렇게 좀 민감하다 싶은 의료정보와 가족관계까지 방대하게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근데 녹십자 홀딩스가 왜 이렇게 의료 데이터 수집에 열을 올리고 있을까요? 자, 사진 보시고요. 당시 박근혜 정권 때입니다. 삼성과 녹십자를 앞세워서 민간기업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추진하겠다면서 의료 민영화를 추진했습니다. 바로 그 녹십자가 윤석열 정권의 현재 이 묵인, 이 방조하에 국민의 민감 의료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정권은 더 나아가서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민간기업에 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넘겨준 국민건강 데이터는 곧 기업에게는 돈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는 의료 민영화입니다. 윤석열 정권에서는 노현홍 의료특위 위원장, 장성인 건강보험연구원장 등 이분들 다 의료민영화론자들인데 요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관, 10월 7일 국감에서 윤석열 정권은 의료민영화 추진하지 않는다 하셨어요. 예. 그런데 저는 이게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민간 기업의 이런 광범위한 국민 의료정보 수집을 묵인하면서 어떻게 의료민영화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묵인한다. 비브로스의 행태를 규제하지 않는 우리 윤석열 정부. 저는 그래서 제가 의료민영화의 흑막에 뒤어져 있다. 계속 이렇게 의심의 목소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관에게. 예. 의원님이 그 염려하시는 건 잘 알겠고요. 제가 말씀을 드린 것지만 저희 지침상에서는 중계만 가능하지 이 자료를 보관하거나 축적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오늘 지적을 하셨으니까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의료 민영화는 절대 우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리고 국감 저희가 질의서 이렇게 네. 보내면은 좀 성실하게 좀 파악을 해보세요. 아, 예. 예, 성실하게 파악하시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좀 제대로 보시고 보고를 좀 해주시고요. 어쨌든 윤석열 정권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키우는 의료민영화 지금도 절대 안 하겠다고 다짐을 하셨으니까 반드시 하셔서는 안 됩니다. 명심하시겠습니까? 예, 그럼 당연합니다. 제가 뭐 몇 번 말씀을 드린 거고, 그다음에 아까 그 공문 나갔다고 하는 것도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는 앱 또는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서만 진료 접수 예약하는 경우에 그 진료 거부 소지가 있다고 저기 공문을 내보냈다고 하는데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공문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보완으로 저희가 지침을 내릴 게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공문을 내보낸 건요. 네. 실제로 지금도 우리 소아과에 아이를 데려가는 부모가 가면은 똑딱 앱으로만 예약을 하라고 한다고 합니다. 실제도 그래요. 이제 이런 걸 파악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